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52회를 맞은 올해 지구의 날의 주제는 Invest in our planet, 지구에 투자하랍니다.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워싱턴 DC에 있는 케너디 센터에서는 플라스틱 양동이 300개로 만든 노딕 스완이라는 작품을 전시했죠. 이 작품은 덴마크 작가 토마스 담보가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1969년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원유 유출 사태 후 시민운동가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70년 첫 지구의 날을 제정하고 기념했는데요. 올해도 지구 곳곳에서 묘목 심기, 플라스틱 줄이기 등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보호단체 세계자연기금 WWF가 주도하는 Earth Hour 행사도 생겼는데요.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처음 시작된 Earth Hour는 1시간 동안 전등을 꺼서 지구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팔 주째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를 향한 대규모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잇는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폭격을 퍼부으며 투항을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거부하고 교전을 이어갔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마리우폴을 점령했다며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앞서 20일 해당 지역의 민간인 구출을 위한 특별 협상을 러시아 측에 제안했는데요. 이에 관해 러시아 측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자국의 요구를 담은 협상안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가 오는 24일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는 앞서 지난 20일 대선 TV 토론을 벌였는데요. 5년 만에 다시 결선 투표에서 만난 두 사람은 생중계로 진행된 TV 토론에서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약 일주일 앞둔 지난 17일 과거 르펜 후보가 유럽의회 의원직을 역임하는 동안 공적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지난 10일 치러진 1차 투표에서는 연임에 도전하는 마크롱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앞섰지만 반이민, 반세계화를 외치는 극우 성향의 르펜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아 최종 결과를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 상위 군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지난 16일 개막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육상, 양궁, 사이클 등 10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였는데요. 인빅터스 게임은 퇴역했거나 다친 군인들의 재활과 화합을 위해 열리는 국제 스포츠 대회로 2014년 영국 해리 왕자가 창설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2년 연속 취소된 후 처음 열린 건데요. 개막식에 참석한 해리 왕자 부부는 전쟁 중 참여한 우크라이나 대표팀에 특별한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연방법원 판사가 18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무효로 판결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렸습니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일부 지역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한 바 있는데요. 이에 백악관은 법원의 판결이 대중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대도시에서 코로나 재확산을 겪고 있는 중국은 지난 18일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4.8%였다고 발표해 올해 목표치인 5.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솔로몬 제도가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각축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솔로몬 제도가 이웃 나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공식적으로 안보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른 솔로몬 제도의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近日，王毅国务委员兼外长和所罗门群岛外长马内莱分别代表两国政府正式签署了中所政府间安全合作框架协议。 호주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0km 떨어진 솔로몬 제도는 2차 세계대전 격전지였던 과달카날 섬을 포함해 9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구는 약 70만 명으로 19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농업 등 1차 산업 중심의 경제를 일궈왔는데요. 특히 인접국인 호주의 원조에 크게 의존해왔다는 특징이 있죠. We have done a lot in the Solomon Islands and we will always be there to provide support and we want that relationship to continue. We don't want it to be disrupted by the aggression of China and we're right to call it out because we want to protect and defend peace in our region. 그런데 2019년 취임한 마나세 소가바레 총리가 중국 자본 유치를 위해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며 마찰이 시작됐는데요. 이 문제로 온 나라가 친중국, 친타이완으로 갈라져 지난해 1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까지 겪었지만 소가바레 정부는 친중 행보를 가속화했고 결국 이번에 안보 협정을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And there is no intention whatsoever, Mr. Speaker, to ask China to build a military base in Solomon Islands. We're insulted. We're insulted by such unfounded stories. 소가바레 총리는 자국에 중국군이 주둔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지만 미국과 동맹들은 중국이 결국엔 솔로몬 제도를 남태평양 진출 기지로 활용할 것이라 우려하는데요. Despite the Solomon Islands government's comments, the broad nature of the security agreement leaves open the door for the deployment of PRC military forces to the Solomon Islands. 실제 중국은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건설한 해군 기지에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해군 전함을 정박시키는 등 대양 해군 전력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뿐 아니라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도 솔로몬 제도의 행보가 남태평양의 안보를 위협하고 중국의 군사력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비판하는데요. New Zealand has long expressed an opinion that we do not want to see the militarisation of the Pacific. We are in the Solomons currently. We have been for a number of years. In my mind, there's no need for this expansion that we're seeing.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된 미국 또한 급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솔로몬 제도에 29년 만에 미국 대사관을 재개설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이끄는 대표단을 솔로몬 제도에 보내 미국의 지원을 늘리고 중국 안보 협정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So, what are some of the chief concerns around the Solomon Islands China deal that you'll be looking to discuss? Thank you. We'll have some comments later. Really appreciate the opportunity. 미중 패권국 사이에 솔로몬 제도의 저울질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Oh, it's right here. Yeah. Okay. Oh, and look, I can actually pull up to the tables. Oh, a first. Every time I travel to a new city, there's always a question about how accessible it will be, whether it's restaurants, storefronts, public transportation. And I think what I've found is that although the US is viewed as being more accessible than other places across the world, that's not always the case. The ethos here for Contento Restaurant is barrier-free. We welcome everybody. Obviously, what started off as an agenda to really welcome people with disabilities is not just limited to that. It's from people from all different backgrounds, and that's what Contento is all about. Yannick and I have been to tons of different places where we were either not allowed to enjoy a drink at the bar because the bar was too high, or we just had to sit at a regular table away from the bar and just enjoy our drinks in a segmented fashion. So what we want to do here at Contento is create a space where anyone, right, whether you have a disability, physical, you don't have a disability, we wanted every individual to be able to just enjoy the moment, the conversation, and everything that a bar has to offer. So we lowered it. This space used to have a 10-foot step leading into it. Right? Huge undertaking because we had to completely demo the floor. Yeah.
Once we demoed the flow, we realized that all the beams had to be replaced. They were rusted out, steel beams, and but then made the entire space level to the sidewalk. Right? I mean, you feel the incline when you're rolling in. So there's a slight incline, and then you have the space. First off, there's a lot of things that you don't see, right? I mean, we have adaptive flatware upon request, which they're absolutely beautiful. You know, stainless steel, so people can eat with dignity. We have menus in Braille. We have QR codes. For such a small space, we've got 6 people that are involved that have a disability here, which is a very high number considering that we're such a small staff. Just because I'm a paraplegic doesn't mean that I know what a person that's blind is going through, or who's hard of hearing, or who has a developmental disability. I listen to them, we talk about it as a team, and we say, how can we make this experience better the next time they come? And that's the bottom line. What we will need to do is create more spaces like this, not only throughout New York, but hopefully throughout the U.S. and beyond. We would love to be able to see a more inclusive world within the hospitality industry. And I think that we've started something that could be a trend in America and in the world in general.